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 그 예시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전으로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조드린 게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은 제일 좋은 게 장투예요. 어떻게 보면은 장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돈, 금액에 대한 것들, 욕심에 대한 것들 등등등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완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내가 시간을 아끼고 투자금을 조금 적은 돈으로 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제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4% 급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내려갈 것이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민을 안 했으면은 오늘의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장이 끝나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다면 오늘의 이런 보합권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오늘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사실 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 증시나 미선물이 좀 올라갔다라는 건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미선물이 올라오더라도 폭락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이야기고요. 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왜 자꾸 여기를 지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2월 달에 우리가 겪었던 악재들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의 그 역전 현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0.5%, 0.75%까지 올린다라는 그 금리 인상 등등등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향후에 뭐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 3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2023년도, 2024년도가 되면은 이때를 우리는 기억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어떻게 이 가격대가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때 요 시점에 왔을 때 우리는 그때보다 더 큰 악재가 무엇인가, 얼마나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닝 쇼크가 나왔다,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 과연 여기는 어디까지 반영이 된 가격인가? 다음 분기 적자가 반영될 것인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된 가격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내가 거래 정지를 당했던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은 갖고 있을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를 겪었던 이 시즌이라는 회사가 2년에 가까운 장기 하락을 거친 뒤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엉뚱한 기업을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회사를 공부하고 기업을 그때부터 공부하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무조건 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살짝 넣으면은 뭐 하나마이크론, 뭐 SA 반도체 그렇지만은 과연 이거는 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가? 바닥을 몇 바닥이나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게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거래량이 없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호재인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을 했듯이 그것이 과연 이 인텔리안테크에서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그게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종목은 어떤 유형이고 선반영이 되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지금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화학 회사들이나 특수 케미칼 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그런 회사들은 무엇이 있는가? 뭐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많습니다. 뭐 PCB 관련된 회사들도 2021년도, 2020년도 후반에 시설 투자를 강행을 했고 그게 이제 서서히 매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와 있다.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코리아 서킷, 심텍, 대덕전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향후에 엄청난 큰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주식을 하루에 본인 관련된 종목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30분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적은 돈에 더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노력이고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거둬주는 건 없어요.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시간을 늘리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확률 높이는 방법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로직이 딱 잡히셔서 실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 여태까지 저와 영상을 들으시면서 제 영상만 듣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까먹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그게 본인이 실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천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저희 구독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하나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